불꽃처럼 타올라가지고 사라져. 그래서 뭐 어디가 좋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익형 부동산은 관심 없으세요? 안 하세요? 제가 예전에 초기에 수익형 부동산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빌라. 네. 빌라하고 아파트도 이제 월세 받아가지고 네. 했고. 수익형 부동산 저도 뭐 관심 많아요. 당연히 월세 많이 나오고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최근에 또 살짝 이슈가 됐던 게 수익형 부동산 상가나 이런 것들이 종부세나 그다음 취득세의 장점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죠? 주택이 워낙 규제를 하니까 네. 원래는 상가 이런 게 4.6% 이런 것들이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원래 1.6% 보다가 상가가 많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저도 이제 관심은 당연히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부동산은 매도 차익이다. 세금 때문에 매도 차익이 안 나는 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상가 이런 분야가 매도 차익이 난다는 제가 확신이 들면 아마 저도 막 뛰어들 것 같아. 그러니까 공부도 덜 돼 있고. 하지만 저는 이제 지금 상으로는 주택이 그래도 이제 매도 차익이 훨씬 더 낫지 않냐. 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상가나 이쪽보다는 이제 주택에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이나 이번 상승장 때 번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뭐 어떤 꼬마 빌딩을 매입한다라든지 뭐 건축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쪽 관심 없습니까? 네, 맞아요. 저도 이제 그런 것들 많이 받고 아직까지 그쪽 세계는 대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이제 궁금해서 한번 상담을 받아봤어요. 아, 상담을? 네, 강남에 이제 그 보면 유명한 그런 이제 그 꼬마 빌딩 이게 전문화로 하는 또 회사가 있더라고요. 딱 이름만 대면 아는 직원분들도 100명 넘고 막. 그래서 제가 한 2개월 전인가 한번 받아봤어. 받아보니까 대출은 한 70 몇 프로 정도 나오고 80% 나온다는 가정하에 100억짜리 집이면 일단 취득세 이런 거 빼고 한 20억 정도 있으면 100억짜리 물건들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10억이 있으면 50억이 가능하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도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최고 몇 개월 사이에 너무 많이 들어왔대. 그래서 신문에 나왔는데 50억짜리 물건이 다 팔렸대요. 없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100억 이런 것들도 가격 자체가 20, 30%다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딱 봐도 리모델링 되어 있고 괜찮은 것들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 가격도 비싸마. 그런데 아직까지 그래서 싼 거는 뭔가 좀 개조를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든지 1층인데 이걸 없애고 다시 올려야 된다든지 이건 좀 플러스 알파 기술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지금 세입자가 많은 뭐 고시원 이런 거 다 내보내고 다시 지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가 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것들은 차라리 그냥 경매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싸게. 저도 이제 예전에 경매에서 이런 것도 기술이 아까 살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불경기 때 하는 게 낫지 아직까지는 뭐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어쨌든 주변에서 그런 데 관심 많은데 실제로 산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보진 못했어요. 지금 또 다시 주택이 또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물론 또 그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거만 많이 하시잖아요. 상가 이런 통해서 수익 많이 내시고. 근데 제가 또 알고 있는 사람들은 또 이쪽 세계인데 이쪽 세계 있는 사람들도 이제 부동산 주택, 아파트 이쪽 투자하신 분들은 원래 이거 하다가 요즘 분위기 안 좋을 때 그쪽으로 많이 보시다가 다시 컴백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 성향에 따라서 뭐 나이가 이렇게 쭉 계속 쌓이셔도 아파트 투자 중심으로 차익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시면은 이제 지산, 상가, 네. 뭐 꼬마 빌딩, 뭐 다가구, 상가주택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보면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알고 있는 게 많을수록 시대에 따라서 계속 그걸 바꿔 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쪽으로 좀 공부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가, 빌딩 이런 거 한 번에 들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하는 게 일단 서울은 바로 들어가기 힘드니까 수도권 약간 작은 걸 통해 가지고 한번 경험 쌓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 옛날부터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한번 좀 자신감 생기면 당연히 이제 입문했으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좀 보는 눈이 넓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저도 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이저님 오늘 인터뷰하면서 느낀 거는 두루두루 잘 접하고 있어야 되겠다, 잘 배우고 있어야 되겠다. 맞아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매만 알아서도 안 되고 분양권도 제재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뭐 갭투자도 마찬가지고 이걸 다 알고 있어야 이 시대에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뭘 해야 될까 이게 이제 대안이 차차차차 나올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물론 분야가 되게 많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뭐 경매, 뭐 분양권, 갭투자, 그다음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모든 시기에 다 잘 되진 않아요.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게 이 시기 다음에는 뭐가 될지 이거에 대한 자기가 통찰력을 갖고 있으면 계속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야들을 중에 하나만 알면 제가 봐서는 중수 같고 중수 이거를 이제 다 알아가지고 어느 시기 어디에 들어갈지 이런 것도 아는 게 진짜 고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고수가 되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갭 투자가 되게 화랑이 되면 주변이 되게 비싸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땅값도 올라갈 거고 그렇게 되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해당하는 제재도 사업성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도 2008년도에 금융위기 오고 나서 이때 완전히 폭 망했잖아요. 수도권이. 그러면서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들 다 사라졌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갭 투자가 2015년, 16, 17년 이렇게 계속 뜨니까 본능적으로 예전 사이클을 봐서 다시 재개발, 재건축이 뜨겠구나 라는 거를 캐치하신 분이 그 전문가를 찾아서 산에 들어가서 숙식하면서 막
산이요? 에, 뻥이 아니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 지리산에 들어갔대. 그분을 찾아야 되는데 강사가 없는 거예요, 그때.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수소문해가지고 자기 한 팀을 만들어가지고 한 4명 정도 가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배우면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하면서 진짜. 그리고 배웠대.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습득을 하고 한때 그 서울 보면 뭐 피 1억도 안 하고 되게 쌌잖아요. 그런 거 다 죽은 거죠. 앞으로 될 줄 알고. 그래서 지금 완전히 끝났죠. 산에 들어가서 진짜. 부동산을 네. 완전 도제 교육으로. 그렇게 배웠다 하더라고요. 역시 부산 분들이죠. 아유, 부산 분들 역시 멋있어. 맛있어요. 아, 멋있어. 그렇게 해서 진짜 실제 사례니까 그렇게 해서 배워가지고 평정을 했어요. 진짜. 평정. 표기에 싼 것들을 딱 분석해가지고 싹 먹었으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든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뭐라 좀 알아야지 이게 뜬다 이런 걸 아는 거잖아요. 그래 한 군 하나만 알면 그 시대가 끝나면은 그냥 막차 탈 수가 있거든요. 오용분하다가 그냥 꼭 묶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 분야를 조금이라도 다양하게 알면 이게 시기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좀 바꿔 타면서 지속적인 수익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공부만이 살 길이다. 공부를 하려면 이왕이면 돈 주고 해라. 돈 주고 해라. 돈 주고 한다는 자체가 이 클레임을 걸 수가 있잖아요. 돈까지 냈는데 왜 이 상태밖에 안 내냐. 그리고 돈을 내면 뭔가 또 열심히 배울 수밖에 없어요. 공짜로 하는 것보다는. 저도 공짜 수업이나 이런 거 많이 해봤는데 비싼 걸수록 좀 더 눈이 집중이 돼. 그렇다고 너무 비싼 거는 이상한 세계로 또 빠지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예. 그쵸. 일부라도 내는 게 낫다. 금액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심하게 올라가면 찍어주더라고요. 그런 네. 거 말고 네. 약간 좀 보편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일반적인. 예,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게 낫지. 찍어주는 게 맞들이면 그것만 계속 찾게 돼요. 그게 또 패단이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스스로 찍어야 돼, 이거를. 내가 이게 왜 좋은지. 그쵸.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뭐 어디가 좋아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군가 좋다고 하면 이게 왜 좋은지를 알아야 돼, 자기가. 아시겠죠? 그래야 판단해야지. 지금 이제 투자 잘하시는 분들은 이미 A, B, C가 앞으로 좋아질 건 이미 알고 있어. 그 어디가 먼저 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찾기 위해서 막 이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어디에 많이 관심을 가지는지. 그 이왕이면 A, B, C가 다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제 버스가 오기 전에 냅등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누군가 좋다고 이야기하면 이미 알고 있어. 나 이미 샀어. 약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이게 A, B 중에 어떤 게 먼저 뜰지는 모르잖아요. 미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정보 수집을 하는 거죠. 어디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구나. 부산 갔더니 앞으로 버스가 올 것 같아. 근데 이미 A, B 중에 내가 좋은 거 중 하나야. 그럼 사면 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게 되면 불패다. 유튜브를 보고 계시지만 유튜브의 다가 아니라는 거죠. 유튜브에 있는 정보가 모든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후랭이 TV 본다고 해서 뭐가 이렇게 되지 않아요. 항상 자기가 책상에서 정리를 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평단가 조회도 좀 직접 하고 지역 분석도 좀 하고 이제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어제 제가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구독자이신 것 같아요. 네. 빨리 하나 내놓으래, 투자할 때. 건방진 구독자 같으니라고. 네, 네, 빨리 하나 내놓으래. 아무 의미가 없다.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좋은 투자일 수 있지만은 어차피 그걸 알게 된 시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야기했을 때는 이미 사람들이 다 가서 끝났을 수가 있어요. 요새 1, 2주 안에 막 끝나는 판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계속 위에 올라갔다 내렸다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자. 그렇게 하다 보면 힘들어요, 막. 그래서 너무 이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게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같이 투자를 했는데도 어떤 분들 보면 초기에 엄청나게 막 열심히 해.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이 불꽃처럼 타올라가지고 사라져.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어차피 우리 하루 이틀 투자할 게 아니에요. 물론 1년 만에 투자해가지고 원전 쫙 뽑고 그냥 떠나면 제일 좋긴 한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 저도 주변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이렇게 이제 짧은 시기에 끝낸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보통 이제 오랫동안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긴 시점으로. 하지만 공부는 빨리 끝내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는 오랫동안 한다 생각하고 그에 대한 관련된 지식은 빨리 끝내야 돼. 그래서 빨리 공부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론적인 지식은 빨리 끝내고 투자의 세계로 오랫동안 해서 가능한 한 너무 핫한데 이런 걸 찾지 마시고 가능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거 핫해질 것 같아 이런 것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쪽으로 하다 보면 생각보다 큰 수익을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혼자 공부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뭐 스터디도 하시고 모임도 나가시고 뭔가 좀 재미있게. 한때 제가 뭐 투자 안 할 때 그냥 계속 막 나갔어요. 그 이유가 같이 만나서 요새 그 무주택자나 이렇게 좀 별로 이쪽으로 별로 안 좋은 사람보다 이야기하면 별로 분위기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들은 전부 다 부동산 관심 있는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부동산 이야기하면 되게 재밌어요. 막. 그쵸.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풀리고 네. 뭐 오르건 내리건 떠나가지고 이러다 보면 처음에는 그냥 부동산을 만났는데 뭐 제가 있는 한 단톡방은 완전 그냥 가족처럼 지내요. 서로 다 알아, 막. 애들의 몇 살 이런 것도 알고, 나중에 학교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또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부동산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그때 수강생 방이었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나름 고수 분위기도 몇 명 넣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지금 막 분위기도 되게 좋고, 한 번씩 막 만나고, 서로 막 생일이면 서로 막 기프트콘 막 보내주고, 하면 팔고 매도하게 되면 막 축하해주고, 막. 이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을 통했지만, 뭐 또 다른 가족이 생긴 거 아닌가?
라는 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즐기면서 말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지만 실제로 하다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 즐기면서 이 부동산도 할 수 있는 또 그러다가 돈도 벌게 되고 얼마나 좋아 그죠. 여러 부자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은 자기가 공부한 만큼 딱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좋은 예를 말씀해 주셨는데 나쁜 예도 있긴 합니다. 단톡방에 모이긴 했는데 예. 서로 다 잘 안 된 거예요, 투자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 뭐 재개발 들어갔는데 빠그라지고 뭐 했는데 뭐 물리고 막 이런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톡방을 일단 잘 봐야죠. 그 흐름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죠. 빠그러지면 좀 마음이 아프다.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예. 또 어떤 분 아까 또 공감이 됐던 게 초반에 엄청나게 막 그 열정을 다 불살라서 한 3개월 안에 다 끝내겠다. 내 투자 인생의 모든 것을 3개월 안에 끝내겠다. 이런 방식으로 5개, 6개를 해요. 그 초보자 때 쓰니까 그 안목이 그렇죠. 그게 높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안 됐어요, 잘.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좀 봤고. 맞아요. 그래서 원래 그 투자가 제일 힘들어질 때가 돈이 없을 때. 재미가 없어 이게. 돈이 없을 때도 그런 모임을 나가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나가야죠. 왜 안 나가면 나중에 돈이 생길 때 뭘 할지 몰라요. 미리 뭘 할지를 알고 있어야지.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놓는 거죠. 그게 이제 밑장 빼기. 돈이 어느 정도쯤 들어올지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그때까지 준비하고 있어야죠. 뭘 팔지. 그때 돈이 생길 때 이제 뭘 하겠다. 이런 것도 미리 준비가 있어야지. 네. 기존 걸 팔 거잖아요. 계속 들고 있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뭐 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초기에 한 것들은 다 쓰레기 물건이라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못 파는 것도 있고. 힘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최적화되면서 되게 좋은 물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모든 돈을 한 방에 다 넣으면 힘들어요. 나중에 그 돈 생길 때까지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거든. 처음에 진짜 투자할 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만약에 빠그라지면 아까 뭐 빠그라진다 이야기 나와서 이게 잘 안 되면 이 부동산 떠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저 봐요. 아까 분양권 처음에 해가 실패하고 한동 안 돌아왔잖아. 그 좋은 시기가 있었는데. 물론 저도 이제 갭 투자로 이제 뭐 하고는 있었지만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첫 투자는 주변 사람들 되게 많이 물어봐야 돼요. 이게 어떠냐 어떻게 생각하냐 하다 보면 이 통찰력이 있으신 분이 옆에 있잖아요. 그죠? 막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물론 이제 자기 결정해야지만 어이없는 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계속 좀 물어보면. 그래서 첫 투자는 가능한 한 이렇게 좀 성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정말 좀 신중하게 잘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너무 신중하다 보면 투자를 못해. 그래서 1년 동안 수강료만 1,000만 원 내는데 투자 물건이 없는 거야. 이론은 빠삭한데. 이것도 문제다. 그래, 물론 정답은 없지만은 첫 투자 물건은 가능한 한 좀 성공하는 방향으로 잘 물어보시고 자기 수업 듣고 있으면 그분한테 계속 쫄아다 보면 뭔가 나와 그게 또. 아시겠죠? 최소한 이건 하지 마라는 알려줄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잘 했으면 좋겠네요. 그 한 강사나 한 멘토의 주변에 수강생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어떻게 좀 친해지셨어요? 강사분들마다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저는 가능한 한 좀 이렇게 만나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좀 뒤풀이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씩 이렇게 좀 번개도 날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또 어떤 분도 또 질문 자체가 질문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질문도 보면 이건 어때요? 이게 아니고 이 아파트 어때요? 이건 차라리 나아요. 어느 지역을 가야 돼요? 근데 황당해. 어느 지역? 너무 좀 브로드하잖아. 그죠? 자기가 조사를 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요거는 이렇고 제일 좋은 질문이 뭐냐면 A, B 아파트를 선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요 A 아파트의 장점과 단점, B 아파트의 장점, 단점이 있는데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나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땐 베스트 질문이 아닌가. 이미 자기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판단하기 좋아.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제주도가 좋아요. 이랬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이 중에서 약간 선택이 가능하게끔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게 말하기도 좋고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괜찮다.